자, 미국의 최대 우수 은행인 미국에서 자구가 은행 중에 제일 나은 게 어디냐? JP 모간입니다. 이 JP 모간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약세가 이어질 거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증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차입을 늘리거나 자산을 매각하게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의 이 증시 하락이 지금 연말까지 계속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리스크가 갑자기 지금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미국에서 이제 증시부터 꺼져갈 거라고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많은 정권사 연구위원이라는 자들이거나 이렇게 이 언론들이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쯤 더 하고 아니면 그냥 곧바로 금리 인상이 끝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의 월가와 연루되어서 밥줄을 달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기사 등에서 정권사의 선임 연구위원 맹의 등을 달고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전부 사기입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요. 다음 위기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진다. 5년 동안에 2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3,250조 가량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곧바로 만기가 돌아와서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런데 금리는 2배가 올랐고 상업용 부동산은 대실률이 6, 70%에 불과해서 지금 70%의 소규모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터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의 지금 연준의 매파라고 불리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는요,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꺼주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인상 기조를 끌고 가야 된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도 투자자들을 향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라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자, 어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과 관련해서 은행은 금리와 유동성 위기에서 투명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연준은 1년 전부터 경고했다. 그래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서 유동성 기준 그리고 자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부의장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실제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다. 어제 마이클 바가 상원 은행 청문회에서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연준의 내부 평가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 뱅크런이 심각했다. 고객이 9일 하루 동안에 인출한 예금이 420억 달러다. 그래서 10일 날 아침에 실리콘밸리 뱅크는 실제 인출 금액이 더 많아질 거라고 연준에 알렸고 그 규모가 1,000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지 않으면 이틀 만에 1,420억 달러가 빠져나갔을 거고 전체 예금의 81%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아주 그냥 현기증이 날 정도의 놀라운 속도로 지금 예금 인출이 발생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는 결국은 9일까지만 해도 연준 할인 창구에서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빌려갈 수 있는 자본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갖다가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 월가에서는 미 연준이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룸버그가요. 지금 다음에 파산할 금융사가 미 최대 정권사인 찰스 슈왑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081조의
제국을 구성한 찰스 슈왑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찰스 슈왑은요, 정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도 하는 복합 금융 그룹인데 정권에 강해서 미국 최대 정권사로 1270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총 자산이 7조 달러인데요. 그런데 이 찰스 슈왑이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저금리 당시에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했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냐 금리냐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금리 쪽으로 몰리게 되고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대로 팔지 못하고 현금화하려면 채권을 깡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 30%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게 채권에 지금 발생하는 손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면 이 정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서 은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슈왑의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8일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에 25%가 급락해서 위기가 심상치 않고 터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만 이 미실현된 손실이 37조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뱅크데믹의 안전지대는 없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군데서 터질 수 있고 오죽하면 미국과 유럽은행이 다 불안하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일본의 지금 엔화에 대한 이 투자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요,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자금이 대량 이탈하면서 일주일 새 2조 7천억이 이탈했어요. 미국 정부가 제소한 이후에 투자자 불안이 커지면서 인출이 가속화되고 거래 수수료를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30%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온 사방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한국이 좀 헛짓을 하나 있어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 때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갖다가 결정할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9명의 금융위 회의의 멤버들이 결정해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장이 자기는 9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마치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면 공매도 전면 재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1차적 조건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9명 중에 결정하는 9명 중에 1명인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투기꾼들 손들어주고 자빠졌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지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